정숙은 언제나 그랬듯 부엌에서 저녁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고추장을 넣어 빨갛게 끓어오르는 찌개처럼 그녀의 마음도 무언가 들썩이고 있었죠. 아들 민수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지 그 불안감이 식사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5의 노총각,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정숙에겐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니까요. 왔니? 손 씻고 와. 밥 거의 됐어.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민수의 행동이 수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밖으로 나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죠. 정숙은 여자 문제려니 싶었지만 민수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냄새가 끝내주네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냄비 뚜껑을 들춰봤어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고 셔츠도 새 것으로 갈아입었더군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죠. 오늘 웬일로 이렇게 차려입었어? 회사에 무슨 일 있었니? 정숙이 물었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깔끔하게 입고 싶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숙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단숨에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혼하려고요. 정숙의 손에서 숟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어요.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결혼? 네, 결혼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숙은 당황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35 아들의 결혼 소식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갑작스러움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연애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대체 누구랑? 민수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수진이라고. 곧 인사드릴게요. 수진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떻게 만났어? 어디 사람이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질문이 빗발쳤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천천히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다음 주에 수진이 데려올게요. 정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왜 갑자기 결혼을 결심한 걸까?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어요. 들춰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정숙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에 띄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중앙시장 야채가게 수진.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그 메모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중앙시장? 야채가게? 그녀의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사람이란 말인가요? 정숙은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수첩의 다른 페이지도 살펴봤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지 못했어요. 내일 한번 가봐야겠어. 정숙은 수첩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어요. 그녀는 내일 중앙시장에 가서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로 보이지 않기 위해 좋은 옷도 꺼내 입었어요.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일까? 왜 민수는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을까? 중앙시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숙은 시장 입구부터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가게들이 즐비했지만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수진 씨라는 분이 일하는 야채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숙은 한 생선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 아, 새로운 그 아가씨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안쪽에 영희네 야채라는 가게 있어요. 거기서 일해요. 정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네 야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숙은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건너편 떡볶이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야채 가게를 관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젊은 여자가 야채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수진일까? 정숙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어요. 야채를 사는 척하며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상추 얼마예요? 정숙이 물었을 때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뭔가 깊숙이 감춰진 것 같은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죠. 5,000원이에요. 젊은 여자는 상추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어요. 혹시 수진 씨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숙은 재빨리 변명을 만들어냈어요. 아, 옆 가게 분이 수진 씨가 상추를 잘 골라준다고 해서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추를 봉지에 담으며 말했어요. 여긴 처음 오셨죠? 그 말투에 정숙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수지는 상추 봉지를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단골 손님께는 특별히 좋은 걸 골라드리니까요. 정숙은 돈을 건네고 상추를 받았어요. 수진의 손이 자신의 손에 닿았을 때 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정숙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계속해서 수진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겉보기에는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는 묘한 낯설미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니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정말 수진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도 모레도 중앙시장에 가서 수진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정숙은 오늘 만난 수진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단정한 외모, 그러나 어딘가 낯선 눈빛. 그리고 여긴 처음 오셨죠?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 정숙은 몸을 뒤척이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녀는 반드시 수진의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날 정숙은 더 일찍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까지 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활기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어제 앉았던 떡볶이 포장마차로 다시 자리를 잡았죠. 아줌마, 어제도 오셨죠? 또 떡볶이 드릴까요? 포장마차 주인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차 한 잔만 주세요. 오래 있을 거예요. 정숙은 영인의 야채 가게를 주시하며 차를 홀짝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야채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였어요. 저 아가씨, 많이 바쁘네요. 포장마차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석 달쯤 됐을까? 처음엔 말도 없고 조용했는데 요즘은 좀 친해졌어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요. 2시간 동안 가게 비워둘 때가 많아요. 정숙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요? 언제쯤이요? 점심시간 지나서. 대충 12시 반쯤. 정숙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11시 30분.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수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수진은 가끔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드디어 12시 30분,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 봐야겠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수진의 뒤를 밟았어요. 수진은 시장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수진은 작은 창고 같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숙은 숨을 죽이며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정숙은 용기를 내어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다행히 창문이 있었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높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직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계획에 민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누군가 시장 쪽에서 걸어오는 소리에 급히 몸을 숨겼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의 정체, 그녀가 세우고 있는 계획, 그리고 그것이 민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결심했어요. 내일은 용기를 내어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볼 작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2시간 일찍 중앙시장에 도착했어요. 수진이 출근하기 전 그 창고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시장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아 한적했습니다. 정숙은 어제 본 길을 따라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앞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창고 뒤편의 작은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크기였지만 정숙은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했어요. 이런 때 살이 좀 빠져 있어서 다행이네. 정숙은 쓰러진 나무 상자를 밟고 올라가 환기구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몸을 비틀어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환기구를 통과하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정숙은 핸드폰 불빛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가지 서류가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민수가 다니는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민수의 근무 시간표, 회사 위치, 심지어 민수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민수를 미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창고를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게시판에 여러 사진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불빛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이건 게시판에는 20년 전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운영하던 봉제 공장 직원들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정숙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었죠. 1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공장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정숙은 공장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해했지만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직원이었죠. 박미영. 정숙은 사진 속에서 그녀를 찾아냈어요. 젊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수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박미영의 최후를 떠올렸어요. 해고 후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미영의 딸인가? 정숙은 공포에 질렸어요. 만약 수진이 정말 박미영의 딸이라면 그녀가 민수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복수. 정숙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때 창고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맙소사. 정숙은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했어요. 다행히 창고 한쪽에 쌓인 박스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수진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모든 걸 끝내려고요. 정숙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라면 민수가 수진을 데려온다고 했던 그날이에요. 모든 걸 끝내려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겁에 질렸어요. 이제 그만 기다리고 직접 행동할 때가 왔어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정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진은 10분쯤 더 있다가 창고를 나갔어요. 정숙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서둘러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위험하다는 것, 수진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직접 민수에게 말할까요? 하지만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이미 수진을 사랑하고 있다면. 결국 정숙은 결심했어요. 직접 수진을 만나 대화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설득해야 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걸고 수진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정숙은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수진을 만나야 했어요. 아침 일찍 그녀는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야채 가게에 다가가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요.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주인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정숙을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정숙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죠?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씨 어머니시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나도 알아요. 박미영 씨의 딸이죠?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창고에 있는 사진을 봤어요. 당신 어머니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접근한 거죠? 복수하려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한 대답에 정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수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늘 말했어요. 정숙이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자랐어요.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미영의 죽음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한 거군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는 너무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정숙은 수진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들은 대화, 창고에서 본 자료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그럼 창고에서 한 말은 이번 주말에 모든 걸 끝내려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수진은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든 걸 들으셨군요. 그건 민수 씨에게 제 정체와 처음 의도를 모두 털어놓겠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였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풀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두 적혀 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였어요. 정숙은 집에 돌아와 수진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복수심에 불타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정숙이라는 여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리겠어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진의 마음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민수 씨를 다시 만났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하려는 일이 맞는 걸까? 몇 주 후의 일기에는 더 큰 변화가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오늘 고아원 봉사활동에 나를 데려갔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가장 최근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이번 주말 민수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직하게 끝내고 싶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숙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민수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수진이가 어머니 봉제 공장 직원의 딸이라는 거요. 그리고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요. 정숙은 놀란 척했습니다. 그녀도 민수에게 자신이 수진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어요. 그랬구나. 내 마음은 어떠니?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죠. 하지만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수진이도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된 것 같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수진이에 대해 어머니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숙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도 수진이를 만났단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응, 수진이가 중앙시장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되어 찾아갔었어.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일기까지 읽은 후에는 마음이 달라졌단다. 민수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걱정했던 건 어머니가 수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하는 거였거든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를 집에 데려오렴.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봐야겠구나. 며칠 후 민수와 수진은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민수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어요. 어서 오렴. 앉아서 이야기하자. 정숙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숙은 수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수진아,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내 일기를 읽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해해. 오히려 내가 내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엄마는 항상 정숙이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엄마의 한쪽 시선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실수했어. 내 어머니가 어려울 때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해요. 잠시 후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정숙은 민수의 손에 든 작은 상자를 보았습니다. 반지 상자였어요. 수진이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과 수진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긴 하지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나는 축복해줄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수진도 감사의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숙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너도 행복해야 해. 너희 둘 다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 소원이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 딸이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당신도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수와 수진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어요. 정숙은 예식장 한쪽에서 행복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고 민수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정숙 옆에 수진의 이모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을 키운 분이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예식을 지켜봤어요. 미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이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자주 그 생각을 해요. 미영 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미영이도 이제는 용서했을 거예요. 수진이가 행복한 걸 본다면.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가 가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문득 박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영 씨, 당신 딸이 이제 내 가족이 되었어요. 당신이 못다한 사랑, 제가 꼭 전해줄게요.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정숙 옆에 섰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민수 씨가 찾고 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행복하니? 네, 어머님. 너무 행복해요.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 어머니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딸로서, 민수 씨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포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따뜻함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함께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속죄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